여러분, 영재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학교 생활은 덧셈이 아닌 곱셈 첫 번째 얘기 나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 좀 다시 정리하고, 본 얘기, 두 번째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1000 곱하기 0은 0. 이런 얘기 했었는데, 선생님 이건 뭐라고 했죠? 교육의 어떤 외부적 환경. 그렇죠. 뭐였냐면 어떤 교육적 혜택, 어떤 교육적 지원, 교육적 인프라 구성. 이런 것들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고 했어.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야? 교육적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우리나라 공교육의 뭐 정책을 만들어낸다든지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뭐 교육적 인프라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결과값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혹은 학교를 졸업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것들을 우리 삶에 체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건 어디예요? 여기죠. 곱하기 0을 곱하기 1, 곱하기 점점점점해서 곱하기 n으로 만들어내면 결과값이 결국은 0이 아니고 점점 커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면 된다? 곱하기 0을 어떻게 곱하기 n으로 다시 곱하기 0을 어떻게 곱하기 n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곱하기 0이 어떤 상태예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참 싫어하는 건데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뭐만 하자고 하면 불만 많고 이렇게 이런 바이브를 내는 게 곱하기 0인 거죠. 이런 거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하자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돼. 또는 그거 내가 왜 해야 되냐. 혹은 주변 선생님이 뭘 도전한다고 하거나 뭘 한다고 그러면 네가 뭐 들어가냐.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한 사람들 있어. 뾰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삶이 풍성해지거나 인생의 따뜻함을 느껴볼 수가 없죠. 이게 곱하기 0인데 그렇다면 곱하기 n으로 바뀌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번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1000 곱하기 n이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엄청나게 큰 수가 나올 건데 도대체 이 곱하기 n이 뭘까요? 선생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원동력 이런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성. 이게 우리 사회의 참 큰 키워드죠. 21세기 디지털 세계를 살아가면서 참 역설적으로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 향기가 나야 되고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결국은 리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사람이 붙거든요. 사람이 매력적이거든. 그런 인성.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친구 참 싸가지가 있어. 하여튼 그 싸가지. 뭐 건강, 체력, 어떤 삶을 바라보는 어떤 긍정적 가치관, 그리고 대인관계 역량, 대인관계 능력, 또 뭐 있을까요? 뭐 자기관리, 뭐 시간관리, 그리고 학생들이라면 어떤 나만의 학습법, 취미, 뭐 독서하는 것, 뭐 목표의식,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서 계속 강조를 했지만 여기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게 정치하신 분들 혹은 뭐 교육적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다 곱하기 n을 어떻게 하면 이 곱하기 n을 훨씬 더 이전보다 뚱뚱하게 만들어서 좋은 결과값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곱하기 n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이런 걸 선생님이 한 곳에 고리핑하면 뭐가 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 근데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이 좋은 가치들을 여기 탑재했을 때 여기 결과값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역량들을 내 삶의 학교 생활하면서 어떻게 내 삶에 녹여내고 체화하고 습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 이거 두 번째 영상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이 곱하기 n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를, 삶의 원동력을 어떻게 내 삶에 습관화하고 체화하고 녹여서 적용, 우리가 하루에 3번 양치지 하는 게 상식이듯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가 우리 삶에 어떻게 그냥 습관화가 될 수 있는지, 예,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건 조금 어려운 얘기, 좀 불편한 얘기인데 학교에서는 저도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지만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교과서화해서 학교의 수업 시간에 가르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학교에서는 뭐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교과서라는 게 있고 어떤 교과 항목의 컨텐츠들이 있죠. 공교육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교육학적으로 이제 체계화를 만들고 정립을 해서 이제 그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만들어낸 게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들을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교과서화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제공한다? 그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혹은 대학생들이 학교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 예,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어떻게 내 삶에 습관화하고 체화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하는 게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어, 뻔하고 진부한 정답인데 그 정답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좋은 책 많이 보시고요. 좋은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고 나한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좀 자극을 받고 좋은 영화 보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공연 보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거 핵심 뭐냐면 나한테 건강한 자극을 계속 주는 것들을 내가 계속 접하는 겁니다. 자, 왜 접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학교 생활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언제 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주말에. 혹은 자투리 시간에. 혹은 여러분들 방학 시간에. 그죠? 선생님이 나중에 또 시간 관리 얘기를 좀 하겠지만 여러분들 결국은 시간 관리 핵심은 뭐냐면 덧셈 뺄 셈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좀 시간 도둑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하루는 24시간이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24시간 중에서 시간 도둑들한테 시간 뺏기는 게 되게 많아요. 뭐가 있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이거 하다 보면 한두 시간 그냥 날아갑니다. 유튜브 보는 거. 그죠? 그리고 남자친구들 뭐 음란물 보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게임 하는데 장시간 게임 하는 것들. 뭐 TV 뭐 오래 보는 거, 이런 것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관리 선생님 뭐라고 했어? 덧셈플 쌤이었죠? 그, 내 하루 일과 중에서 요거를 시간을 빼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야? 책 보고, 좋은 영화 보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뭐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습니다. 24시간 생각보다 짧지 않아요. 짧지 않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 관리 얘기는 나중에 다시 추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렇게 계속 여러분들 좋은 자극을 나한테 계속 받으면 점점 곱하기 1이 곱하기 2가 되고 점점 해서 곱하기 n으로 형상을 합니다. 예. 이거를 왜 나한테 계속 건강한 자극을 줘야 되냐? 다시 할게요. 나한테 계속 이런 건강한 자극을 계속 받아야 돼.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해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좋은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세상을 보는 견문을 넓히고, 좋은 자극을 받고, 영화를 좀 보고, 음악을 듣고, 뭐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나한테 계속 좋은 자극을 줘야 됩니다.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이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아이고, 이거 지금 어떤 강물의 물줄기죠. 아까 선생님이 곱하기 0은 어떤 상태였어요? 곱하기 0은 그냥 10년, 20년 살면서 어떤 부정적 사고, 어떤 회의적 사고, 어떤 불평불만, 그냥 이런 게 습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여러분들 생각도 길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곱하기 0이라고 합시다. 이 상태가. 나한테 어떤 현상이 터졌어. 그래서, 야,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곱하기 0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너무나 이제 생각의 길이 이렇게 난 거야. 그래서 뭘 하자고 그러면, 그거 못하러 해. 참, 야, 그거 네가 한다고 되겠냐? 왜 귀찮게, 안 한다고. 이게 곱하기 0 상태. 그러니까, 나한테 뭘 좋은 자극을 줘도,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의 길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그냥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 친구한테 상식이 된 거죠. 그러면, 곱하기에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새로운 길을 내야죠. 새로운 길을 내서 이렇게 새로운 물길을 내서 이렇게 생각의 사고의 방향을 바꿔주는 게 핵심인 거죠. 네, 그림을 좀 지우면 다시 할게요. 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물줄기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곱하기 0 상태면 어떻게 된다고? 이 생각의 길이 여러분들 사고라는 것도요. 생각이라는 것도 이게 고착화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굳어져요. 생각의 길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이거 한번 도전해봐. 너 이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러면 곱하기 0은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그걸 내가 왜 하냐? 그거 한다고 되겠냐? 하기 싫다고. 너나 해. 귀찮게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계속 생각이 만들어져서 여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 삶에서 좋은 바이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핵심이라고 했죠? 곱하기 0을 뭐로 바꿔낸다? 곱하기 n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이렇게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물길이 지금 상당히 두껍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할까요? 새로운 아이고 이렇게 새로운 물기를 내려면 여기다가 삽질을 하든 포크레인을 푸기 시작은 아무튼 그간에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책 보고, 좋은 영화 보고, 뭐 좋은 공연 보고,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해서 긍정적인 자극 받고, 그거 한 번 하는 게 삽질 한 번, 삽질 한 번, 삽질 한 번, 삽질 한 번, 삽질 한 번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큰 물줄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삽질 한번 했다고 새로운 길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새로운 물길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자극을 계속 받으면 점점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점점.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내가 내가 곱하기 0인데, 뭐 좋은 책 한 번 읽었다고 갑자기 생각의 틀이 바뀝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곱하기 n, 이게 내 사고 체계의 상식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무슨 얘기냐면 좋은 책 많이 보고, 그러니까 곱하기 0에서 곱하기 n으로 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좋은 책, 좋은 사람, 여행,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좋은 자극을 계속 받아야지 새로운 사고의 길이 생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내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네. 그쵸? 다시요.
곱하기 0에서 결국은 곱하기 n으로 변동하는 게 핵심인데, 방법이 뭐라고요? 좋은 책 읽고, 좋은 자극받고, 좋은 사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가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들을, 좋은 자극들을 계속 받아서 새로운 물길을 찾는 거죠. 처음에는 물길이 작아요. 물길이 작아서 좀 힘들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보다 이 물길보다 더 큰 물길이 만들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물이 일로 흐르지 않고 이렇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내 삶의 상식이 된 거죠. 그러면 곱하기 n이 돼서 내 삶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풍성해지고, 네, 예,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확장하면 결국은 그 얘기예요.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학교 얘기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거 인생하고 비슷할 수도 있죠.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보면 여러분들 인생의 외부 환경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곱하기 n 이거는 내 몫이라고. 이걸 내가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집니다.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생님이 볼 때는 이 틀을 많이 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선생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선생님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선생님 책을 도대체 왜 읽어야 됩니까? 책 왜 읽어야 돼요? 선생님 나중에 독서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책 왜 읽어야 되냐면 내 생각의 흐름, 내 생각의 길, 내 생각의 사고 체계를 내 삶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겁니다. 뭐 좋은 여행 다니고,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 다니고, 그래서 좋은 사람하고 사귀고 대인관계를 잘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 얘기예요. 예. 선생님이,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 인생을 바꿔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줄 거고, 예. 선생님 앞으로도 여러분들 좀 진로 찾는 방법, 뭐, 자기 관리하는 방법, 이런 얘기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얘기 좀 두서없이 많이 했는데요. 예. 학교 생활은 그래서 덧셈이 아니고 뭐다? 곱셈이다. 그럼 핵심은 뭐다? 곱하기 0에서 뭐로 바꿔라? 곱하기 n으로 바꾸는 게 학교 생활 잘하는 거고, 곱하기 n, 이거는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내가 좋은 자극을 계속 받아서 내 생각의 길이 긍정적인 길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시간 관리하는 게 곱하기 n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영재쌤이었습니다.